안녕하세요. 은혜 성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 올공에 정말 젊은 청년들, 정말 이 고등학생들까지도, 이제 초등학생들까지도 모여서 정말 부정선거, 재선거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말 다 깨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신나요. 저는 부정선거, 재선거, 정말, 제가요, 태극기를 옛날에 하나 샀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좋은 거야. 막 그냥 나는 그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면 막 이재명 정권 그냥 막대 먹은 저 민주당과 이재명이 막말을 할 때 정말 한심하고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를 외칠 때 너무 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 막 치료가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응? 자, 우리 그냥 한번 외쳐보자고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그냥, 그냥 당장 잠실에 가가지고, 에? 저도 막 깃발 흔들면서 외쳤으면 좋겠어. 너무 진짜 정말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예? 정말 이 선관위들의 저런 부정부패를 저지르며 부정선거를 지금까지 사기 선거란 말이에요. 저건 사기. 여러분 사기 탄핵입니다. 사기 선거 사기 탄핵을 한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올공에 모여서 이렇게 이 젊은이들이 또한 이 우파들이 이 국민들이 이렇게 외치는 게 너무너무 제2의 4.19 이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부정선거, 재선거 그 소리만 들어도 그냥 막 힘이 난단 말이에요. 힘이 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막 신나. 응? 여러분 무조건 당일 투표 수개표 해야 됩니다. 당일 투표 수개표. 안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윤석열이 옳았어요. 윤석열이 옳았다야. 정말 윤석열이 옳았다. 윤석열이 옳았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목숨 걸고 한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다 열매가 맺혀져서 지금 젊은이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곽종근이 20년 구형 받았잖아요. 야, 정말 이 곽종근이랑 이 비겁한 자, 예? 자기 혼자 살겠다고 거짓 증인하고, 예? 아주 배신자, 매국노죠. 이 후손들이 어떻게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창피해서. 자기가 정말 자기 부모가 나라를 팔아먹는 정말로 거짓 증인 자기 목숨 하나 살고자 대통령을 거짓 증인으로 사기 탄핵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라고 정말 이 후손들이 어떻게 창피해서 그 고개를 들고 다니겠습니까? 이런 자가 결국에는 다 드러나잖아요. 이재명이 이제는 이 사냥개도 이젠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사냥개까지 잡아먹는 토사구팽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년 구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다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드러나고 밝혀지고 이런 윤석열이 옳았다. 정말 윤석열의 계엄은 반드시 계몽령이라는 게 다 옳았다는 것이 이게 드러나고 증명되면서 결국에는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의 기도가 지금 하나하나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밝혀주세요. 하나님 대한민국 살려주세요. 하나님 정말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갚아주세요라고 그저 여러분들이 눈물로 뒤에서 기도하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나 덥습니까? 지금 올공에 그냥 모여서 부정선거 재선거 외치고 광화문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면 추운 대로 이불 뒤집어 쓰고 더우면 더운 대로 그냥 우산 쓰면서 그
떼약볕에서 그저 외치지 않았습니까? 광화문에서. 여러분, 그리고 또 너무너무 기쁜 게 여러분,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님, 또한 전한길 선생님, 그다음에 그 나머지 그 우파들이 다 모여서 연설을 할 때 모스탄 대사도 나오시고 정말 너무 그 뿌듯하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신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이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신이 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또한 이 우파끼리요 이렇게 뭉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갈라져서 많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젠 이것이 정말로 없어야 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너나 할 것 없이 정말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다시 재선거하기 위해서, 당일 투표 수개표를 하기 위해서, 윤 어게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하나로 뭉쳐야 돼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것을 계속 갈라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계속 정광훈 목사님 욕해, 전한길 선생 욕해, 또 나중에는 모스탄 대사까지 욕을 해, 또 어떤 목사를 매니저 목사 욕해. 정말 이분은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 얘기를 할 자격이 없어. 예?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렇게 갈라놓고 있냔 말이야. 정말로 그 사람이 좌파가 아닌 이상 이렇게 할 수가 없어. 뿌락지가 아닌 이상은. 예? 어떻게 그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 정말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뭉치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저랑 잘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오늘 올공에 갔는데 어느 청년이 우연히 전화 통화하는 게 들렸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어머나 세상에, 그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사기 탄핵이었대. 그러면서 자기네끼리 이런 저런 말을 하고 있더래. 그래서 그냥 그러니까 이 청년은 조금 늦게 개몽이 된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들 다 청년들이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기 탄핵이라는 걸 모르고 부정선거, 사기 선거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다 개몽이 된 거야. 예? 그러면서 그 집사님이, 목사님 세상에 이게 사기 탄핵이라면서 자기들끼리 정말 다시 개몽이 돼가지고 전화로 그렇게 외치더래요. 제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요, 얼마나 기쁜지요. 막 용기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한길 선생님께서, 이 전한길 강사는 어찌됐든 유명한 강사였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강의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말을 조리 있게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의 말을 또박 아주 잘하더라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듣고,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 영상이 정말 이게 어떻게 돌아간 것까, 사기 탄핵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부정선거까지 왔을까, 이런 거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이, 지금 제가 이제 광화문에서 전한길 선생님이 7월 4일 여기 미국에서는요 독립기념일이죠. 아주 큰 행사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인디펜던스 데이 해가지고요 집집마다 정말 불꽃놀이를 해요. 아주 그냥 대축제입니다. 우리 집도 정말 애들이 그때는 다 모이는 날이에요. 다 모여서 큰 불꽃놀이 하고요, 햄버거랑 핫도그 먹고 정말 큰 행사입니다. 이 날 정말 광화문에서 전한길 선생이 이렇게 연설을 하는데 너무 정확히 옳은 말을 하고, 이 연설을 정말 지금 이제 계몽이 되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 그런 국민들에게 꼭 더 이게 틀렸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올립니다. 여러분 꼭 들으시고 이걸 좀 막 전해주세요. 그래서 꼭 들어봐라. 이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온 것이다. 이거를 꼭 알고 같이 정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거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윤석열이 옳았죠. 그래서 윤어게인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윤어게인, 누가 뭐라 그래도 윤어게인. 그리고 지금의 이 나라는 윤석열 대통령밖에는 이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왜 제가 이거를 증명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로지 입만 띄면 하나님 얘기, 오로지 입만 띄면 성경 얘기만 합니다. 이게 뭡니까? 그 몸 안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던 거예요. 이런 자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만이 대한민국을 다스릴 수 있고 대한민국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열매로 맺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맺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지금 이제 영상 올려드립니다. 이 영상 꼭 보시고 우리가 끝까지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재선거 한번 외치고 우리 이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거 잘못 들면 큰일 나죠. 이거 맞나? 예, 이렇게 드는 게 맞나? 오케이. 자,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네, 먼저 오늘 2026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 250주년 축하할 날과 더불어서 이렇게 한미동맹단의 우산혁명 7차입니다. 이곳 광화문에 모여주신 전국 방방곡곡에서 오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현재 집회에 신고된 곳이 저 뒤에까지 경찰이 더 열어주질 않아 사람이 지금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보시면은 저 밑에 외곽에 지금 또 그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념으로 우리 우산 한번 다 펼쳐보시겠습니까? 네, 들고 있는 우산 한번 옆에 한 펴주십시오. 옆 사람한테 피해되지 않도록 우리 기념사진 한번 찍어주십시오. 네, 우산 다 펼쳐주십시오. 네, 아마 드론으로도 찍어도 대단히 멋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무 그늘 안에 있는 분들도 우산 한번 다 펼쳐주십시오. 네, 너무 아름답지요? 우산 들고 같이 한번 마가 위드 록! MAGA with rock! 마가 위드 록! MAGA with rock!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네, 이제 앞 사람 안 보이니까 우산은 이제 내려놓고 접고, 네, 5월 한 달 동안 이제 선거가 있었고 6.3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은 7차 우산혁명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차 우산혁명은 경기도 평택 캠프 햄프리스에 있었고 2차가 광화문에서 4월 19일 날 있었고요. 그리고 3차가 바로 오산 공군기지에 있었고 4차가 대구에서 또 캠프워크에서 있었고요. 그 뒤로 또 있었지요? 인천 월미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이렇게 6차례 그리고 또 용산에서도 있었지요. 6차례하고 오늘이 7차례 제7차 우산혁명 이곳 광화문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에는 아마 낮에는 정황 목사님이 주도하시는 그 집회가 있었고 이어서 또 이곳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한 번 더 이 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 다들 바쁘신데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라 살리겠다고 부정선거 척결하겠다고 작은아마 너무나 이 귀한 한 자리 채우기 위해서 와주신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고맙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진지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미국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서양 나라 중에서 최초로 수교한 외교관계 맺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18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와 서양 나라 중에 맺은 최초의 나라가 미국입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웠을 때라 볼 수 있는 게 6.25 전쟁인데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공산화를 막기 위해서 유엔군 이름으로 와서 가장 많은 희생을 치르고 가장 큰 위기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또 미국입니다. 미국은 6.25 전쟁 3년 동안에 파병된 미군 숫자만 하더라도
178만 9천 명, 그 200만 가까운 미군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공사를 막기 위해서 바로 178만 9천 명이나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4만 6천 명이 희생됐고 전사자만 3만 6천 명이 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한 번 더 우리 공사나 대한민국 공사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에 파병해준 미국에 대해서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현재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께도 고맙지 않습니까? 세 번째, 6.25 전쟁 이래로 우리는 73년 동안 전쟁 없는 나라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구소련, 중국, 북한 등과 같은 언제나 안보 위기 속에 있었지만 전쟁을 막을 수 있었고 튼튼한 안보가 되어주던 것은 바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전쟁 끝나갈 무렵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해서 주한미군이 주둔한 덕분 아니겠습니까? 이 자리 빌어서 대각선 맞은편 쪽이 바로 주한미 대사관입니다. 우리나라에 현재도 28,500명의 주한미군이 바로 머나먼 미국에서 떠나와서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와 있는 주한미군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네,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축하와 그리고 미국을 이끌고 있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현재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을 위해서 우리 크게 박수 한번 쳐주고 감사하는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구호 오랜만에 한번 외치고 하죠. 마가 위드록 부대 5가지 아닙니까? 한미동맹단의 5가지 우리 구호 한 번씩만 외치겠습니다. 시작! 마가 위드록! 마가 위드록! We go together! We go together!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CCP out! CCP out! Free Yun! Free Yun! Yun again! Yun again! Yun again! Yun again!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차에서 사진을 찍고 또 우리들의 연설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무엇을 외치고 있는지 저는 이곳에 모인 분들보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국민들께 오늘 2-3가지 정도 간략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6.3 지방선거 공정선거였습니까? 부정선거였습니까? 맞습니다. 아직도 공정선거였다고 믿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은 이미 통계 여론조사 결과 선관위는 문제가 많아서 해체해야 된다는 비율이 7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6.3 선거에 부정선거였다고 믿는 사람이 20대 청년들은 53%가 부정선거였다고 라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무려 절반 이상의 20대들은 이미 6.3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 일반 국민들도 현재 6.3 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게 47%, 그리고 부정선거였다는 게 4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 된다면은 아마도 다들 6.3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다들 인식하겠지만 정치적인 지지 성향에 따라서 나는 그래도 이재명을 지지하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알고 있지만은 부정선거에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라는 이율배반적이고 양심 어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미 6.3 선거는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는 것을 저는 이재명 지지자들과 여전히 6.3 부정선거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께 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떤 학교에 5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시험지가 선생님께서 나눠주기를 48장만 나눠줬습니다. 즉 2명의 학생은 시험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시험을 치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지 성적 채점에도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일이 지난 6.3 지방선거날 있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전국의 서울을 비롯해서 무려 14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투표용지가 없어서 집으로 돌아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 오세훈 후보를 찍고 싶던 2번 정원호 후보를 찍던 간에 누굴 찍던 간에 여하튼 서울 시민 중에서도 전국적으로 140개 지역에서 내가 찍고 싶은 후보를 찍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바로 헌법 제24조에 보장된 참정권을 침해받은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예를 들어드린 대로 학생 수는 50명인데 시험지가 48장밖에 없다면은 이 시험은 재시험을 치어야 되고 시험 자체가 무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은 분명히 참정권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 오세훈 당선이냐 정원호 낙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 뜻이 무엇입니까? 민주라는 것은 바로 백성민자의 주인주자입니다. 모든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이고 그 주인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헌법 24조에 나오는 참정권, 곧 투표권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 국민들 중에서는 바로 헌법에 보장된 투표권을, 참정권을 빼앗긴 거 아닙니까? 이것은 국가가 또는 선관이라는 이런 집단이 국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의 주권, 참정권을 뺏어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당장에 먹고 살기 바쁘고 행정 편의상 지금 뭘 다시 또 재선거하냐 이런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 이 문제를 넘어서 명백한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또한 원래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면은 투표 선거 자체 불성립에 해당되는 게 공직선거법입니다. 따라서 6.3 선거는 전면적으로 원천 무효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그냥 넘어간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박해 보십시오. 빼앗긴 투표권 행사하고 싶었는데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입니까? 1억 돈을 줄 것입니까? 그렇게 보상됩니까? 비록 우리가 좀 불편하고 번거롭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원칙에 근거해서 헌법을 위반했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됐기 때문에 6.3 선거는 불성립에 의해서 전면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현재 언론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가지고만 현재 국정조사하고 또 특검을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 앞서서 그 투표용지 부족 외에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A 후보와 B 후보가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에서 다른 두 지역에서 얻은 득표수가 똑같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 연수구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인천시장 후보로 나온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가 송도 1동에서 얻은 득표수가 3030표, 송도 2동에서 얻은 득표도 똑같이 3030표입니다. 그리고 유정복 후보가 송도 1동에서 얻은 득표수가 1440표, 송도 2동에서 얻은 득표도 똑같이 1440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송도 1동과 2동은 유권자 수가 완전히 다릅니다. 투표 성향도 다릅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둥이 득표가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로 두 후보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호 3번 바로 이기붕 3번 후보도 있었는데 세 후보가 있었는 가운데서 유정보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똑같은 득표수를 얻을 가능성은 바로 허준희 교수라고 미국 우리나라를 가장 빛내는 또 수학자 중에 한 분이고 그분의 아버지가 허명애 교수 고려대 교수입니다. 통계학과 교수로서 통계학 전문가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세 후보가 있는데 유권자 수가 다른 지역에서 똑같은 득표 얻을 가능성은 370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몇 년 만에 한 번이라고요? 37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 이번 인천 송도 1동과 송도 2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에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연의 일치라고 했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호소하고 싶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 미래를 이끌어갈 주인공이 될 10대와 20대 청년들에게 이거는 정치 성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좌파든 우파든 간에 답변해 보십시오. 37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이 있었고,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게 송도 1동 2동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려 몇 개 지역인지 아십니까? 상둥이 득표수가 나온 것이 전국에 869개, 몇 개라고요? 무려 869개 지역에 상둥이 득표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특히 저는 10대, 20대 청년들이 너무나 현명하게 판단할 거라고 믿습니다. 전한길이가 이번 주에 로또 1등 당첨되었습니다. 운이 좋았겠죠. 다음 주 토요일에 또 1등 당첨되었습니다. 기적이겠죠. 그런데 3주째 전한길이가 또다시 로또 1등 당첨되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3주 연속 1등 당첨되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이 더 합리적이고 바람직합니까?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전산조작이었다. 전산조작에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로또 1등을 3주 연속 당첨될 수 있는가? 이것은 조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전국 869개 지역에 상둥이 득표수가 나왔다는 것은 전한길이가 55년 살면서 매주 로또 1등 당첨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청년 여러분, 국민 여러분, 상둥이 득표가 전국에 869개 지역에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바로 사전투표 하러 갔던 우리 유권자들은 전부 헛수고를 한 것입니다. 내 소중한 한 표를 도둑맞지 않겠다고 투표장을 향했지만 당신이 찍은 투표 용지는 쓰레기였습니다. 이미 사전에 세팅이 다 되어 있었고 바로 전산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투표 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A후보, B후보 득표 수가 이미 정해져 있던 것입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모두 파헤쳐야 됩니까? 뭐 그냥 넘어가자는 사람 한 명이라도 손들어 보십시오. 그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869개 지역에 있을 수 없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확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을 덮고 가자고요? 왜 덮고 가야 됩니까? 왜 덮고 가야 되죠? 유권자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아십니까?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바로 참정권을 침해받은 것이고, 또한 이미 사전 세팅이 되어 있어서 전산 조작이 됐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유권자들은 바로 우리들이 투표한 투표용지는 쓰레기 종이에 투표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반했느냐? 바로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 할 때 민주공화국 모두가 우리는 위배된 것을 당한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투표권을 뺏겼는데 어떻게 이걸 그냥 넘어갈 수가 있습니까? 공화국이 무엇인데요? 왕이 통치하고 세습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직접 우리 지도자를 뽑는 게 공화정입니다. 그 국민이 직접 뽑는 과정이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표권이 쓰레기가 되고 바로 이미 전산 조작에 의해서 누군가에서 조작됐다는 것은, 우리가 참정권을 빼앗겼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을 모두 다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 국민들은 철저하게 바로 선관위와 그 배후에 있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는 참정권을 도둑맞은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5,200만 국민들을 우롱한 것이고 4,400만 유권자들이 모두 다 참정권을 뺏긴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냥 귀찮다고 넘어갈 문제입니까? 이것이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6.3 부정선거가 우연히 처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바로 음모론자 소리 듣고 극우론자 소리 들었지만 이미 먼저 목도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2002년 월드컵 할 때부터, 한일 월드컵 할 때부터 전자투표 시스템이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을 한성천
전 중앙선관위 노조위원장께서 그것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 내자마자 미친 사람 소리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안 본 것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 직접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도 부정선거로 떨어졌고 아무리 요구했지만 바로 법원에다가 무효소송, 즉 선거 무효소송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150대 빵입니다. 150대 빵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흔히 이런 말 하죠. 야, 선거 부정선거라고? 억울하면 소송하면 되잖아. 여러분, 아무리 소송을 제기해도 150대 빵이고 앞으로 어떤 부정선거 관련한 소송도 다 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고소고발하게 되면 그 피고소인, 피고발인이 중앙선관위원장입니다. 지방선관위원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선관위원장이 판사입니다. 판사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현재 월드컵 축구하고 있는데 A팀, B팀 축구하고 있는데 심판이 B팀 선수입니다. 심판이 B팀 선수로 뛰고 있다면 A팀이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로 그게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 10대, 20대 청년들이 다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부정선거가 처음 나타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묻겠습니다. 2025년 이재명이 당선되었던 바로 그 6.3 대통령 선거 때 재외국민투표 찾아보십시오. 저는 꿈이라도 거짓말하지 말라. 바로 이것을 신념으로 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2025년 6.3 대선 때 재외국민투표에서 이재명이 이긴 곳이 252개 지역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이긴 곳은 딱 한 군데 지역입니다. 252대 1입니다. 여러분, 이게 재외국민이라는 것은 해외 근무하거나 해외 주재수에 있을 경우에 선거 편의를 위해서 국내에 못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투표하라고 만든 게 재외국민투표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게 몇 대 몇이라고요? 이재명과 김문수 후보가 우세한 곳이 어디냐? 이재명이 이긴 곳이 252, 김문수 후보가 이긴 곳은 딱 한 군데입니다. 이게 상식입니까? 저는요, 이 질문에 답변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재외 국민들을 찍었는데 252대 1로서 무조건 이재명을 찍었다는 뜻입니다. 해외 나가기만 하면 전부 다 좌파가 되고 이재명 지지파로 바뀝니까? 응답을 하십시오. 252대 1은 지난해 6.3 대선도 부정선거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가짜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부정선거가 계속되었고, 그래서 그 중간에 먼저 깨닫고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맞다라고 했지만 다들 언론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관위에서는 그거 음모론자다,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 전부 가짜다, 이상한 정신 이상자라 했지만 이제는 이번 6.3 지방선거를 통해 알게 됐지 않습니까? 전 국민들 20대 53%가 부정선거를 실체라고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나머지 부정선거가 아니었다고 하는 47%도 부정선거는 맞지만 이재명 지지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금방 제가 물었던 거 세 가지 근거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전국에 140개 지역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50명인데 시험지가 47장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험 채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시험지를 치르지 못한 학생은 결국은 권리를 박탈당했고, 따라서 그것은 당연히 재시험을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6.3 선거는 그래서 재시험을 쳐야 되는 재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국에 상둥이 득표수 말 그대로 55년 동안 매주마다 로또 1등 당첨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6.3 대선에서, 그것도 전국에 무려 869개 지역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절대 그냥 넘어가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사람 거기에 반박해 보십시오.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전문가의 평가입니다. 이런 일은 3,700년에 한 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곧 부정선거란 뜻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고 지난해 6.3 대선도 수많은 증거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외 국민투표가 어떻게 이재명 252개 지역에 다 이기고 이 김문수 후보는 딱 한 개 지역만 이겼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것을 그냥 넘어갔으니까 지난해도 지금 원래 또 6.3 지방선거 때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닙니까? 이대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2년 뒤에 있는 총선도 하나만 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는 시의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6.3 지방선거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무관심하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참정권을 도둑맞았다는 것은 국가폭력에서 국민들은 주권을 뺏긴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냥 넘어갑니까? 저는 우리 나이 든 세대보다는 청년 세대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것을 끝까지 목소리 내서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게 바로 국민이 주인이라는 뜻이고 그 주인된 권리 행사가 투표권입니다. 참정권을 도둑맞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 무너진 걸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번 6.3 선거 아마도 이재명 정권과 선관위에서는 여론이 잠잠하길 바라고 이대로 그냥 넘어가길 바라고 그냥 바꾸는 신용만 하고 흉내만 내고 국정조사 하는 척하고 특검하는 척하다 넘어가려고 할 건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넘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지난 6.3 선거 이래로 아직도 집에 들어간 달보다 바깥에서 잔날이 더 많습니다. 중앙선관위 앞에서 3일 있었고 지금 알다시피 올림픽공원 잠실 올림픽공원에는 현재 한 달째 밤낮 주야로 한 번도 끊임없이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외치는 애국 시민들이 모여 있습니다.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집에도 가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밤낮 주야로 그 자원봉사하고 있고 전국에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물품을 보내주십니다. 생수도 보내주고 햄버거도 보내주고 이런 애국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특정 정치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묻겠습니다. 참정권 빼앗긴 것이 진보, 보수, 좌파, 우파의 문제입니까? 참정권이라는 것은 5,200만 모든 국민,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4,400만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주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불을 지펴왔고 한 번도 불을 끄뜨리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는 더 많이 모입니다. 평일에는 좀 적습니다. 오전에는 좀 적습니다. 하지만 다시 저녁이 되면 더 많아집니다. 며칠 전, 이틀 전 7월 2일 날은 국정조사 한답시고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와서 수천 명의 경찰이 우리 시민들을 그냥 종이 쪽지 마냥 그냥 개돼지 취급하듯이 나와라 해서 무기력하게 벗어났지만 절대 여러분 우리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거기에 있는 380개 투표함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하나의 성지로서 제2의 4.19 혁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청년들과 지금까지 밤낮 주야로 같이 해왔고 그 청년들이 거기에 모인 시민들을 위해서 결코 우리가 패배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 아닙니까? 그동안 20여 년간 있었던 부정선거의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은 바로 이번이 하늘이 준 기회로서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바뀔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인데 우리가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외면하고 나 몰라라 언론에서는 자꾸 갈라치기 하고 그런데 우리가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깨어있는 국민 여러분, 청년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대학교에 계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 연설을 듣는다면 올림픽공원으로 모여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올림픽공원에 모여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를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당일 투표하자는 것은 지금 부정선거의 모든 원흉이 사전투표 아닙니까? 사전투표를 없애자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거는 정치적인 성향과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수개표하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국에
869개 지역에 상동이 득표 나왔다는 것은 전자투표 시스템이 전산 조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개표를 하자, 눈으로 직접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수개표 하자는데, 이것은 정치, 보수, 진보, 좌파, 우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목소리로 5,200만 국민이라면 4,400만 유권자들이 한 목소리로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동안은 부정선거 주장했던 전한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음모론자라고 했지만, 이제는 6.3 지방선거가 공정한 선거였다고 주장하는 그자가 범인이고 그자가 음모론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옳았습니다. 우리가 진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득을 보려고 부정선거를 사왔습니까? 이곳에 앉아 계시는 천창용 대표님, 그제도에 올라와서 수년 동안 중앙선관위 앞에서 부정선거 척결하자, 선관위 범죄자 집단 아니냐 외쳐왔는데 이분이 이긴 거 아닙니까? 진실 아닙니까?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반드시 바꿔놓고 난 뒤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바꾼 뒤에 2028년 총선을 실시해야 됩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는 전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로 바꿔야 됩니다. 또 묻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투표를 하자. 전자투표 시스템이 통계 조작, 해킹과 사전 세팅되는 이런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수개표로 바꾸자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 이유를 말해 보십시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하자는데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올림픽공원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시민 여러분, 기죽지 마십시오. 더 많은 국민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진실을 추구하고 참정을 되찾고자 하는 많은 국민, 모든 국민들이 올림픽공원에 있는 국민들과 청년들과 시민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공원에 모인 그런 공정선거, 투명선거 하자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 이득이 아니라 오직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를 통해서 빼앗긴 참정을 되찾고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과 구호는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고 불의가 아니라 정의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반드시 이기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청년 여러분, 저는 기성세대입니다. 나이가 50 넘었습니다. 제가 마이크 들고 외치는 것은 딴 게 없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민주주의, 자유함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물려주겠다는 그 신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잘했다는 사람도 있고 못했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묻겠습니다.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때 계엄군 250명을 국회에 보내고 더 많은 280명을 어디에 보낸지 아십니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국가 세력 척결,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부정선거를 척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은 묻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당선되었는데 뭐 하려고 부정선거 조사를 하지? 쥐가 당선됐다면서 그럼 부정선거로 됐는 건가?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떨어져서 부정선거를 조사하자고 했다면 떨어졌기 때문에, 억울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겠지만, 자기 자신은 당선되었지만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로 바꾸기 위해서 바로 부정선거 자체를 모조리 없애고 바꾸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더 진정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알겠지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에서 우리보다 더 많은 고급 정보를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정선거에 관한 실체를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계엄이라는
계엄이라는 엄청난 수단을 통해서도 부정선거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깨닫지 않겠습니까? 무엇을요? 이번 6.3 선거에서 드러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용지 부족과 그리고 869개 지역에 상당히 득표수가 나왔는 있을 수 없는 사전 전산 조작이 있다는 것은 결국은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옳았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또 아직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묻겠습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내란이라 묻겠습니다. 저는 이재명을 가짜라고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대통령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이 대통령이라 치고 오늘 당장 우리가 서 있는 광화문 뒤쪽 청와대에서 이재명이 갑자기 오늘 저녁 9시를 기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재명이 내란입니까? 이재명 내란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금방 답변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내란이고 이재명이 선포한 건 내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최소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대한민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고 카드라, 언론에서 카드라, 비상계엄은 내란이라 카드라가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주권을 가진 국민이고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 헌법 77조를 찾아보십시오. 헌법 77조에는 국가가 전시, 사변, 그에 준하는 혼란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헌법 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시, 사변은 아니었고 그만큼 그에 준하는 만큼 혼란 상황이었느냐 아니냐는 그 판단은 누가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아까 물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이재명 스스로가 대한민국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만큼 혼란 상황이라고 본인이 판단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데 충격적인 것은 이재명이 선포해도 내란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답 나왔지요? 묻겠습니다. 헌법 77조에 나오는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한 통치권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민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말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내란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라고 믿습니까? 그것은 바로 대국민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바로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했고, 그러자 이재명 앵무새 역할하는 언론들이 하나같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다라고 계속해서 언론에서 보도하니까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귀와 눈이 언론을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뭐가 똑같은지 아십니까? 북한 사람들 이 김정은 찬양하는 거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IQ가 남한 사람보다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어린 시절부터 세뇌를 시켰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세뇌가 언론입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귀로 듣게 하고 눈으로 보게 하니까 북한 사람이 그렇게 됐듯이 충격적이게도 21세기 첨단 대한민국에서 언론이 좌파 성향이 다 장악해서 이재명 부역자가 되다 보니까 이재명이 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니까 다들 내란이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라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1+1은 6이라 하더라도 1+1은 2 아닙니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당신께서 비상기업은 내란이 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가 아니다. 지기현 판사가 무기징역 선고한 것도 정치적 재판이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절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국민, 많은 국민들이 이처럼 가짜 언론, 가짜 뉴스에서 세뇌를 당한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전환길이가 미쳤다고 돈 잘 벌고 인기 있는 강사하다가 지금 1년 6개월 동안 마이크 들고 아스팔트에 나와 있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얻으려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하겠습니까? 거짓말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께 비상기업은 내란이 아니라고 집단적으로 전부 다 속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진실을 알리고자 목소리 내고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자 지금까지 투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비상기업은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고 해서 몰아냈으니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바로 내란도 아닌 윤석열 대통령은 김용현 장관과 이 참군인들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내란 우두머리라고 해서 몰아서 숙청하고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란도 아닌데 내란이라 해서 몰아낸 세력이 진짜 내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역사 강사 아닙니까? 최고 통치권자가 비상사태 선포했는데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사례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왜 내란 일으킵니까? 내란 뜻을 찾아보십시오. 사전적으로 내란도 사전적으로는 한 국가 안에서 폭력을 동반해서 일으키는 반란, 이게 내란입니다. 형법 87조에 내란죄 규정이 나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이라 되어 있습니다.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 폭동이 있었습니까? 다들 아시다시피 비상계엄 때는 부상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폭동입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저는 청년들에게 또 호소합니다. 진실에 다가가십시오. 진실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정치적 성향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에게 거짓을 가르치기는 싫습니다.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은 것 딱 하나, 그 목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을 주장한 것이 딴 게 아니라 바로 진실에 근거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었고,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억울하게 감옥 가고 억울하게 지금 죽음 앞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둘 중에 하나가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이제 답변하십시오.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이재명입니까? 저 뒤에 있는 청와대 이재명 답변해봐라. 진짜 내란 우두머리는 이재명 아닙니까? 반박해 보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제 목숨이 닿을 때까지 싸울 것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진실을 알려드리는 역할을 끝까지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청년 여러분, 비상계엄은 내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헌법 77조와 형법 87조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옵니다.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속고 있다는 것을 정확히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부정선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음모론자라고 했을 때 저 역시 1년 6개월 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몰랐기 때문입니다. 알고 난 뒤에 저는 바뀌었습니다.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 제가 알고 난 뒤에 더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준석과 TV토론 통해서도 부정선거가 실체라는 것을 600만 명 이상이 확인했고, 이번 6.3 지방선거 계기로는 전국 국민들의 20대 53%가 부정선거는 실체라고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절반 이상이 부정선거는 실체라는 걸 알게 된 거 아닙니까? 나머지 절반은 왜 모르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정보를 얻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환길이 지적한 연설을 들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것은 부정선거입니다. 전국적으로 869개 지역에 상등이 득표수가 나온 것은 통계 조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다면은 대답해 보십시오.
부정선거 없애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바로 전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를 하자. 그리고 전산 조작이 없도록 수개표를 하자. 이 구호 속에 정치적 성향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이 구호는 오직 전 국민들께 5,200만 국민들과 4,400만 유권자들 모두를 위해서 모두에게 빼앗긴 참정 권한을 되찾자. 헌법에 보장된 참정을 되찾아서 헌법 1조에 나오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온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한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집회 끝난 뒤에 올림픽 공원으로 모여주십시오. 올림픽 공원에는 밤낮이 없습니다. 24시간 48시간 끊임없이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밀리거나 패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도 함께 할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사랑합니다만 인간적으로 사랑해서 무조건 윤핵관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고 내란 우두머리도 아닌데 현재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과 친중 좌파 세력 저 세력으로부터 권력 싸움에 져가지고 지금 감옥에 억울하게 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실을 밝히고 억울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직무복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윤핵관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저에게 요구하는 분 답변해 보시죠.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근거 가지고 와보십시오. 하나라도 가지고 와보십시오. 바로 이겁니다. 무식하게 모르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알고 나면은 모두가 윤석열이 옳았다. 부정선거 척결을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이 옳았다는 것을 5,200만 국민이 다 알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세월호 사건 계기로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 국민들 92%가 탄핵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되지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됐던 모든 최순실과의 국정농단은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10년이 되지 않았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 공산주의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탄핵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듯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된 건 역시 잘못되었고 문영배 헌법재판소 8대빵 선고가 잘못되었고 주기현 판사의 선고가 잘못되었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1차 내란 특검과 2차 종합특검팀의 그 특검의 수사는 전부 조작이라는 것을 두고 보십시오. 불과 몇 년 내에 빠르면 올해 빠르면 몇 개월 내에 몇 개월 내에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결국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고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둠은 빛이 밝혀지면 다 사라지듯이 패배하듯이 거짓은 진실 앞에 패배하듯이 전한길과 이곳에 모인 분들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우리는 불의입니까? 정의입니까? 우리는 어둠을 추구합니까? 빛을 추구합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과 정의와 진실의 이름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새벽이 오지만 아침이 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캄캄한 새벽이 온다는 것은 바로 곧 밝은 아침이 밝아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가운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옵니다. 지금은 우리 저희와 같이 이곳에 모인 분들 우리 함께 외롭게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초라하게 어떻게 보면 외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옳고
우리가 결국 진실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승리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저는 성경 말씀이 반드시 현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묻습니다. 천안길이가 외치고 있는 대한민국 어떤 대한민국을 원하는가? 간단합니다. 저는 정치적으로 공산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중국식 사회주의, 베네수엘라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시장 경제, 기업가가 존중되고 근로자도 존중되는 노란봉투법이 없는 이런 상호 노사 간에 도와주는 이런 자유시장 경제를 원합니다. 외교는 저 썩은 동아줄 곧 무너질 공산주의 사회주의 중국과 북한이 아니라 든든한 동아줄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한미동맹을 강조합니다. 그 외에도 무조건 퍼주고 있는 사람과 뺏어서 없는 사람 나눠주자라는 그런 사회주의식 복지가 아니라 약자를 배려하는 선별적 복지를 원하고 청년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법치와 공정과 상식과 종교의 자유와 풍요로움이 넘치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넘겨주고 싶습니다. 부정선거가 사라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실시되는 그런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아마도 이곳에 모인 분들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구호 외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가 생각납니다. 진짜 내란은 누굽니까?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청년들에게 또 합니다. 비상계엄이 내란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도 내란이 아니고 이재명이 지금 비상계엄을 선포해도 내란이 아닙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속았던 것입니다. 언론에서 다들 1+1은 6이라고 하니까 1+1은 6이라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1+1은 6이 아니라 1+1은 얼마입니까? 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집회가 끝나갈수록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네요.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집에 안 가고 더 많이 모여들었네요. 제 마음 같아서는 처리하려고 싶습니다. 다 같이 만세 한번 부릅시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유대한민국 만세! 만세! 자랑스럽고 고맙습니다. 내라는 이재명 노래 한 곡 하고 구호만 외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집회 신고된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 잘못이 아니라 아까 모산 대사님이 너무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연설 잘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모산 대사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고 오늘 연사로 오신 분들도 너무나 고맙고 명사회자 우리 최준영 사회자님과 그리고 이만나님께도 큰 박수 보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마지막 연사이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네, 저와 김현태 단장님은 스스로 희생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김현태 단장님 역시 아시다시피 말 한마디만 특검에서 요구하는 대로 맞다. 비상기업은 내란이다. 곽종건 지시가 맞았다라고 했다면 김현태 대령님은 바로 원스타 장군이 되고 그리고 승진까지 할 수 있었겠지만 김현태 단장님은 선택의 순간에 개인의 영달과 진급보다는 진실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면당하고 너무나 고통 속에 있지만은 저는 청년들에게 너희들도 다음에 선택의 순간이 오거들랑 바로 김현태 단장님처럼 진실과 거짓을 선택해야 됐다면 진실을 선택하고 불의와 정의를 선택할 순간이 왔을 때 자네는 불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되어주길 바란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김현태 단장님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김현태 단장뿐만 아니라 특검에서 회유 속에서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참군인들을 위해서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아마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모여서 함께 외치는 장면을 보고 계시다면 가장 행복해 하실 분이 누구겠습니까?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죠. 믿을 수 있는 것은 입법부도 아니고 행정부도 아니고 사법부도 아니고 공수처도 아니고 선관위도 아니고 헌법재판소도 아니고 언론도 아니고 이미 그들은 다 넘어갔습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국민뿐이고 청년뿐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올림픽 공원으로 더 많이 모여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 하늘이 준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나무 한 그루는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무가 모이면 숲이 되고 숲이 모이면 강산을 이루게 됩니다. 강산이 변하고 금수강산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 한 사람은 힘이 없지만 사람이 모이면 100만 명이 모이고 1000만 명이 모이면 새로운 역사를 개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주길 기대하지 말고 바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함께 개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Stop the steal! Stop the steal! Free, 하나 더 죄송합니다. CCP out! CCP out! Free 윤! Free you! 윤 again! 윤! 오케이! 오늘 제 등에 새겨진 무엇입니까?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